안녕하세요. 오늘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,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, 좋은 노후는 그냥 유전이나 뭐 운 아닐까,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야마다 유지의 최고의 노후 보니까, 우리가 정말 우리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 핵심 정보들을 좀 같이 보죠. 반갑습니다.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거, 그러니까 수명이랑요. 건강하게 혼자 힘으로 활동하는 건강 수명, 이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. 차이가 있죠.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10년이나 된다고 하니까 어휴, 꽤 길죠. 이 시간을 어떻게 줄여서 정말 마지막까지 좀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?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게 유전자가 수명에 끼치는 영향은 한 25% 정도밖에 안 된대요. 네, 맞아요. 그럼 나머지 75%는 우리 생활 방식, 그러니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와,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중요해요. 그래서 노년의학에서는 OM이라고 5가지 기둥을 강조하거든요. OM이요? 네. 이동성, 모빌리티, 마음, 마인드, 약, 메디케이션, 그리고 다중질환 관리, 멀티 컴플렉시티,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, 메로스 모스트. 이거예요.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, 이동성. 이게 근육 감소, 근감소증 이게 중요하다 들었어요. 근데 10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1kg이나 준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근육은 진짜 정직해요. 안 쓰면 그냥 바로바로 사라집니다. 그래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, 이걸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. 같이요. 네. 근데 꼭 막 엄청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요. 주 150분 정도. 그 정도 가벼운 활동. 예를 들면 꾸준히 걷는 거. 이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어요. 아하,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요. 네.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. 꾸준함. 이렇게 근육을 지키는 게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요. 그 낙상 예방. 이게 노년기 삶의 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그렇군요. 두 번째는 마음 건강, 특히 치매 예방. 이게 제일 걱정되죠. 알츠하이머나 뭐 혈관성 치매 이런 게 흠하다는데 이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? 아직 뭐 딱 떨어지는 예방법 이런 건 없지만요. 관찰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실마리는 좀 있어요. 운동 말고도 수면이랑 식단, 이게 중요하게 언급되죠. 수면하고 식단이요. 네, 특히 수면은 하루 7시간 정도. 이게 뇌가 그 노폐물 있잖아요. 왜? 알츠하이머 원인으로 추정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같은 거. 네네. 그런 걸 청소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다. 뭐 이런 가설이 있어요. 7시간. 그리고 식단으로는 과일, 채소, 통곡물, 올리브유, 생선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. 이게 인지기능 저하나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랑 관련이 있다고 나왔어요. 지중해식 식단? 네. 또 하나 재밌는 건 30대에서 50대 이때 건강 습관이랑 좀 안정된 생활 이게 나중에 성공적인 노화랑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. 젊을 때부터군요. 그렇죠. 미리 기초를 다져놓는 셈이죠. 세 번째는 약 문제네요. 이게 나이가 들면 여러 약을 먹게 되잖아요.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약이 많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건가요? 그럼요. 여러 약을 막 동시에 먹으면요. 약효가 좀 예상과 달라지거나 아니면 부작용 위험이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. 헉, 네. 때로는 사실 필요 없는 약인데 처방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주치의 한 분, 그리고 단골 약국, 이걸 딱 정해서 내가 먹는 모든 약, 영양제까지 다 포함해서요. 그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한 군데서 관리하는 거요? 네, 약 목록을 항상 최신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참고로 비타민 D 정도 빼고는요. 보통 우리가 먹는 멀티비타민 있잖아요. 네. 그거 건강 효과는 대부분 연구에서 뭐 뚜렷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어요. 그렇군요. 네 번째는 다중질환 관리. 이건 그냥 만성질환 예방, 이거랑 비슷한 말 아닌가요?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좋은 질문이세요. 이게 단순히 병 하나하나 예방하는 걸 넘어서요. 여러 질환이 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, 그걸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복합적으로요? 네,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이나 신장병 위험도 같이 높아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미리 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다중질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기본은 젊을 때부터 고혈압,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하는 거고요. 여기에는 뭐 정기검진, 필요한 예방접종,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,
아까 지중해식도 얘기했지만 혈압 관리엔 대실식단이라고 과일, 채소, 저지방 유제품 위주 식단도 좋거든요. 그런 거랑 운동이 포함되죠. 실제로 보면 큰 병 없이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. 마지막 5번째, 삶의 의미. 이게 어쩌면 앞서 얘기한 4가지 M만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맞아요.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알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찾는 거, 이게 핵심입니다. 책에 보면 102세인데도 막 스테이크 즐기면서 활기차게 사시는 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네네, 봤어요. 때로는 그런 것처럼 좀 엄격한 의학적 권고보다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즐거움, 이게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이 건강이랑 장수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고요. 와, 신기하네요. 네, 이런 맥락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 가치관을 담아서 미리 사전 연명 의료 양서 같은 걸 작성해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오늘 이 최고의 노후를 위한 OM을 쭉 들어보니까요. 노화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순 없어도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정말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렸구나. 이 점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노화의 속도나 그 양상은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최고의 노후를 좀 구상하시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. 어떤 걸까요?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이 건강 수명을 늘리려고 뭘 할 수 있나?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. 네. 하지만 어쩌면 진짜 최고의 노후를 위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나이 든 시민들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요? 그런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